멈추지 않는 성정을 향하여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투자 유치 나침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정으로 지구를 뚫을 기세로 달리는 스타트업 대표 이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숫자에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 VC 김학신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좀 단순한 IR 자료의 기본이나 파편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고 투자 유치의 궁극적인 협상의 마지막 단계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밸류에이션이군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많은 대표님들이 밸류에이션 숫자 자체에 너무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최소 100억은 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어떤 대표님은 우리는 유니콘이 될 거니까 1000억 밸류는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업이고 그것을 어떤 조직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어떤 실적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내가 그 밸류를 달성하겠다, 이 밸류를 인정받고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숫자에 불과하고 그 숫자의 어떤 적정 타협점에서 투자자와 회사가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난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성공한 대표님들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에 더 집중하시더라고요. 좋은 파트너요? 네, 예를 들어 A 투자사에서 50억 밸류를 제시하고 B 투자사에서 70억 밸류를 제시했다고 해봅시다. 많은 대표님들이 당연히 B를 선택하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A 투자사가 업계 전문성도 더 높고 네트워킹도 더 도움이 되고 후속 투자 여력도 더 클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그 지분 희석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번 라운드뿐만 아니라 다음, 향후의 기업 가치가 그 경영권의 안정성과 연관되는 그 대표님의 지분율과 관련이 있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표님이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시드에서 20% 지분을 30억에 투자받으면 대표님 지분이 64%가 됩니다. 그 다음 시리즈 A에서 또 20% 지분을 100억에 투자받으면 51.2%가 되고 시리즈 B에서 또 20%를 받으면 40.96%가 되죠. 우와,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지분이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유치를 고려하실 때 반드시 지분 희석이 얼마나 되는지, 향후에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 유치가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가들이 이 부분을 관과하다가 나중에 경영권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탁옵션 풀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 둘째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와 없는 우선주를 구분해서 발행하는 방법, 셋째는 창업자에게 특별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는 방법 등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너무 많은 지분을 한 번에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당장의 밸류에이션만 보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감과 검증 사이에서 포지션을 좀 정해야 됩니다. 기대감과 검증 사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내가 인정받는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검증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님이 우리는 내년에 매출 100억을 달성할 수 있어 라고 기대하신다면 투자자는 정말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지? 시장 크기는? 경쟁 상황은? 팀 역량은? 이런 걸 검증하려고 하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이 사이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투자를 간절하게 원하고 또 투자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컨셉을 잡아야 해요. 너무 기대감만 앞서면 투자자가 이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보수적으로만 접근하면 성장 의지가 부족하구나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 협상
협상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시장에서 유사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업종, 성장률, 매출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이 어떤 밸류로 투자받았는지 벤치마킹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 3, 4개 투자사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세요. 경쟁 상황을 만들어야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첫째는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크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모델인지가 중요해요. 둘째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서비스를 입증하는 것이고, 셋째는 시장에서의 견인력, 트랙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객 증가율, 매출 성장률, 리텐션 같은 지표들 말이죠. 그럼 반대로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요소들도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팀의 불안정성이에요. 핵심 인력이 자주 바뀌거나 창업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하죠.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경쟁 우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무 관리가 엉성한 경우도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와,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까요? 투자 유치를 나서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입니다. 과장된 숫자나 불확실한 전망보다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정말 귀중한 조언이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을 정리하면 첫째는 밸류에이션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에 집중하기. 둘째는 장기적인 지분 희석을 고려한 경영권 보호 전략 세우기. 셋째는 기대감과 검증 사이의 균형 잡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고 현실적인 접근하기. 이 4가지만 명심해도 밸류에이션 협상에서 훨씬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대표님. 밸류에이션은 결국 투자자와 창업가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타협하지도 마시고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보다도 투자 이후에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성장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값진 조언을 해주신 전문가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